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한 달 살기를 동남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유럽 한 달 여행도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그건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유럽은 저희가 14박 15일로 그다음에 이탈리아,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경비도 많이 들었겠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실 연구소 가족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제가 열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주시는 예산 안에서 저희가 고생을 하고 올까요? 아니면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부모님들이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부모님들이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해보고 실패에 대한 거를 후원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정말 원하는 꿈꾸던 여행을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 역시 그 선생의 그 부모네요. 부모님들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서는 자 어떤 걸 하나 좀 재미났던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좀 엄마가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스위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희가 여행을 갈 때 각 나라마다 가이드를 청소년에게 맡겼어요. 그 아이들에게? 예,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는 항공권하고 그 나라에서 머문 숙소 정도만 저희가 예약을 도와줬고요. 그러면 자기가 인터넷이고 다 찾아서 스위스는 스위스 어디를 할 건지 그냥 무조건 아이에게 맡긴 거군요. 엄청난 책임감을 가졌겠어요. 지역 안에서 아이들이 머무를 도시라든지 아니면 여행지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동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다 맡겼죠. 야, 그럼 아이들이 엄청난 경험을 했겠네요. 그 당시 이제 스위스라는 팀을 맡은 아이가 둘이었는데요. 한국을 가기 전부터 두 아이 중에 하나가 포기했어요. 여행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준비하는 과정을 포기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정말 두뇌학적으로 운해적인 아이여서 가서 노는 거는 좋지만 이런 걸 기획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파트너인 친구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고요. 혼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이제 고3이 돼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수험생이 됐는데요. 역시 공부도 1, 2등급으로 잘하고 학교에서 활동도 멋지게 하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이제 스위스 담당이 돼서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루체른으로 가는 날이었고요. 그날은 저희가 리기산을 올라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트레킹을 하고 싶었거든요. 스위스에서.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변수가 생겼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럼 취소네? 한 번도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예정한 코스로 가던 숙소에 머물던 그 어떤 판단도 우리는 너를 따를 거라 이렇게 말했죠. 제가 부담을 더 줘버렸구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말 굉장한 심적 부담을 느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비를 챙기라 그랬고 우산을 챙기라 그랬는데 저희가 기차를 타고 보니까 우비를 챙긴 아이, 우산을 놓고 온 아이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전 프로그램을 어찌어찌 해서 운영을 하고 다시 이제 오후에 리기사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기차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어요. 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희가 사실은 유럽을 가기 전에 2번 정도 이제 묻지마 여행이라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도 좀 파악하고 한국에서 한 2번 정도 당일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어떤 상황이 생겨서 자기에게 불편함이 찾아오면 동굴로 숨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게 스위스에서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운영자인 저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제가 스위스에 남은 일정들을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여행을 했던 한 남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다가간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 아이가 다시 이제 눈물을 거두고 나왔어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너에게 스위스 여행의 가이드를 맡겼을 때 너가 100%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맡긴 게 아니야.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어. 하지만 우리는 너가 배웠으면 하는 게 그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이야. 어른들이 왜 실수를 잘 안 하는지 아니? 실수를 많이 해봤기 때문이야. 그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이제 눈물을 닦고 다시 나왔고요. 정말 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기산에 올랐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봤고요. 그날 이 아이가 준비했던 트레킹 코스를 함께 누리는 정말 축복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른도 뭐 끊임없이 실수 안 하나요? 하죠.
그런데 특히 여러분 자녀 중에서 두 개의 유형, 늘상 제 강의 때 좌뇌형과 우뇌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좌뇌형의 아이들은 자기가 계획한 거에서 이렇게 틀어지면 멘붕이 오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넘는 아이가 있고 이 친구처럼 이렇게 숨는 아이가 있는데 이때 해줘야 되는 역할이 교사죠. 근데 정말 그 남자 교사가 괜찮은 분이네요. 아이에게 그런 말을 순간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하고 그냥 뭐 격려만 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 저는 이 들으면서 야,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아이가 힘들고 좌절할 때 그렇게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정말 진심으로 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 남자 선생님 같이 지혜롭게 자녀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다. 그럼 이 14박 15일 이 긴 시간 동안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특히 이번에는 그 어떤 나라 갈 때마다 본인이 가이드 함으로써 정말 아이들은 그 스위스면 얘는 이 스위스를 평생 가슴에 안고 또 앞으로 이 아이가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그 말을 새겨서 이 아이는 돌파구를 찾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스위스 가이드였던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랑 여행을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이제 좋은 아이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아이가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 이 아이가 친구들을 정말 열심히 섬긴 거죠. 그 유럽에서 그 팀원들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친구들이 네가 꼭 우리 반의 반장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학급 임원도 됐고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에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그 리더가 되려면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아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유럽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듣지만 실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일상이라서 묻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아깝거든요. 여러분 항상 자녀 교육을 멀리서 찾지 말고 또 자녀 여행을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1박 2일에도 당일이라도 아유 함께 가면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보고 여기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족이 놀러 가면 네가 계획해봐. 네가 계획하고 우리는 다 따라줄게 한번 해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성숙된 아이로 만드시면 좋겠다. 전 정말 너무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나머지 다 듣지 못했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네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